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과정 기출문제를 통해서 34번부터 재산보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이제 겸령이 가능한 보험 종목. 자, 겸령이 가능한 보험 종목은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 이거 다 가능하죠. 3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제3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뭐 질병 사망 특약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의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법법상 겸령이 가능한 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얘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35번 재산보험의 보상 방법. 재산보험의 보상 방법은 뭡니까? 정액도 가능하고 실손도 가능하다.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보상하죠. 얘는 정액보상하는 보험금입니다. 의료비는 정액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실손보상, 통원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상이죠. 그 다음에 뭐 입원 일당 이런 거는 정액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는 실손보상하는 경우에는 중복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질병보험은 실손보상도 하지만 정액보상도 가능하죠. 얘가 이제 뭐 사망보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입원 일당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사망사고 담보의 가입 제한이 되는 대상 나이는 몇 살 미만자는 사망사고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만 15세 미만자. 얘는 뭐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네요. 37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으로만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예, 맞네요. 그럼 손해보험회사는 상해보험인 경우에 저축성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만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재산보험 자체가 둘 다 가능하죠. 3번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저축성 방금 말씀드린 거 개발 가능하죠.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정액보상의 형태로만 보장한다. 재산보험 자체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다 판매할 수가 있고요. 재산보험 자체가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는 정액보상 형태로만 보장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액,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합니다. 38번 보겠습니다. 재산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 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는 자, 이제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질병사망 특약인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었죠. 그죠? 80세 2억 원,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그 기억이 나시죠? 요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얘는 특약이죠. 질병사망 특약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중대질환으로 인한 사망, 얘도 질병특약이죠. 그죠? 질병사망 특약입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얘도 질병사망보험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약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사망은 보장할 수가 없죠.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상해죠. 그죠?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얘는 상해보험에서 기본계약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몇 급? 1급에서 몇 급? 상급이죠.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직업 및 직무를 감안하여 5등급이 아니죠. 3등급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항공기 정비공 2급. 보험료의 크기는 1급, 2급, 3급이 있다면 가장 위험이 낮은 등급은 1등급이죠. 1급. 그죠? 그 다음에 3급이 가장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도 상급이 보험료가 가장 큽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 위험이 가장
낮죠.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것. 그럼 상해보험에서 면책되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자,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선박의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얘는 면책되는 것이니까 보상하지 않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 얘도 고의에 의한 거니까 얘도 보상하지 않죠. 전쟁, 무력 행사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죠.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뭐 이런 것들 다 보상이 되죠. 정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서만 사망을 해야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 개시 전이네요. 그죠? 예. 일단 간접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 중에 해야지. 예. 개시 전, 요거 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께 키워드는 뭡니까? 보험기간 중 직접 결과, 요 두 가지가 가장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치료 종결 후 한시적 장애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몇 %입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2번 20% 장애 지급률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43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제4세대 말하는 거네요. 개인 실손의료보험 특약 구성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오네요. 자, 뭡니까? 비급여죠. 그죠?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그 다음에 3대 비급여를 별도로 구별을 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기본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4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4세대 피보험자가 자, 키워드 나왔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통원인데 급여의료비입니다. 급여의료비니까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뭘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20% 2만 원. 요거죠. 그죠? 급여니까. 그러면 정답은 3번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 공제금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한 날로 자, 신체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며칠? 3일. 얘는 기억해 두셔야 되죠. 2번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몇 %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냐. 가지급 보험금은 무조건 50%.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60 아닙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사유 및 보험금 지급 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보험회사가 안내를 해줘야 되죠. 통보를 해줘야 그래야지 알 수 있겠죠. 4번 보험금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당연히 늦게 지급을 하는 거니까 더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휴일교통상해보험. 자, 휴일날 교통상해. 요거는 이제 보장하는 보험이죠. 그럼 휴일은 어떤 날입니까? 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책임의 종기, 책임의 시기는 휴일의 0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이니까 24시까지 되겠죠. 그래서 시기는 0시고요. 종기는 24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의 단체 분류, 1종 단체, 2종 단체, 3종 단체, 요거 기억나시죠?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2종 단체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얘는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정답은 1번인 것 같은데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3종단체, 사업장,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는 3종이 아니라 얘는 1종인 것 같은데 1종. 3번 2종단체는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구성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는 얘는 2종이 아니라 얘가 3종이죠. 얘가 3종이죠. 자, 3종 단체는 회사,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 또 나왔네요. 5인 이상의 근로자. 얘는 1종 단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 2종 단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질병보험. 자, 손해보험 보통약관의 질병사망보험 만기는 80세 이하여야 된다. 제가 앞서서도 질병사망 특약 이야기했죠. 그래서 보통약관이 아니고 얘는 특별약관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질병사망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질병사망은 얘는 보장성 보험이죠. 나는 맞는 내용이고요. 대기기간 설정할 수가 있죠. 안보험 같은 경우 설정하죠. 정신질환 보장하지 않는다. 얘는 맞네요. 그죠? 그러면 맞는 내용은 나와 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보장 특약으로 구성이 된다. 맞네요. 그죠? 얘는 맞는 내용이죠. 요양병원 입원 의료비, 그 다음에 요양병원 의료비, 그 다음에 상급병실보장 특약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실손의료보험 75세가 아니라 얘가 65세죠. 65세 이상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이 된다. 보험료는 1년마다 갱신이 되죠. 1년. 자기부담금은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이 맞죠.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장기간병보험 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죠. 왜 그런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니까 간병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노인 질병이 증가하니까 많이 늘어나죠. 노인 장기 간병 의료비 부담이 워낙 높으니까 이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장기 간병 보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보험 범죄의 증가와는 장기 간병 보험의 필요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우리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 달 문제는 조금 그동안 안 보였던 문제, 새로운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정확한 이제 워딩이 똑같이는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 그다음 이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기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험은 우리가 항상 그 1400제 예상 문제집에서 거의 95%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월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 문제를 이렇게 실전 문제 풀이 과정 같은 경우 50문제 요거 한 번 풀어봐 가지고는 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지문을 많이 익숙하게 여러분께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많은 문제들 풀어보시고 실제 문제풀이 과정도 5월달, 4월달, 3월달 것도 꼭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시험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